안녕하십니까? 이양수 회계사입니다. 이 강의는 IFRS라는 회계의 입문 강의가 되겠네요. 기초와 입문은 좀 다릅니다. 다른데 설명해 드리고요. 어쨌든 그냥 처음에 뵙는 입장에서 건강들 하십니까? 어저께자로 하루에 그죠? 제가 이제 3월 중순쯤에 이 강의를 녹화를 하는데 어저께 코로나가 50몇만 명이 넘었대요. 하루에 여러분 50만 명이면 한 달이면 1,500만 명. 석 달이면 전 국민이죠.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가 생겨서 다만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중증 환자들이 아니시길 바라고요. 잘 버티셨으면 좋겠고 정말 어떻게 지나가겠죠. 이게 그래서 지금 지금 현재로 모든 이런 교육기관에 여러분 교육은 다 중단입니다. 누가 오시겠습니까? 이럴 때 그죠? 누가 와서 수업을 듣습니까? 그래서 자 그러면 이런 코로나가 올해로 벌써 3년째입니다. 지난 2년도 별로 오시지 못하셨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교육, 온라인을 통한 교육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더 늦추시겠어요? 이제 공부하셔야죠. 살아남아야 되니까. 근데 또 참 아이러니하죠. 어저께가 삼성전자가 주주총회를 했어요. 삼성전자 주총회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이익이 또 나왔어요. 여러분에게도 알려드릴 건데 매출이 뭐 280조, 영업이익이 52조래요. 뭐 이건 영업이익이 50조 넘은 경우가 뭐 한 몇 번 있었어요. 2번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뭐 나라는 너무 어렵잖아요. 다들 그런데 이런 대기업은 또 최고의 어떤 호황이라면 웃기지만 엄청난 실적을 내고도 있고요. 역시 또 뭐야? 가진 자, 못 가진 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격차는 더 벌어지고 힘들어지고 그 사이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어떤 분이 당선인이 됐고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또 있고 세법에 엄청난 개정이 있겠죠. 아주 어떻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바뀔지가 정말 종부세가 재산세랑 합쳐지나요? 완화되나요? 그 다주택자들 양도소득세는 완화됩니까? 이미 대통령 당선인이 속한 정당이 이미 입법 발의했습니다. 2년간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 또 당선인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즉 금융투자소득세를 없애겠다고 그랬죠. 그건 정말 와 금융투자소득세를 몇 년간에 걸쳐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 시행인데 원래 공약사항이었잖아요. 주식에 대한 그러니까 대주주가 아니고 일반 금융투자소득세를 말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걸 폐지하겠다. 정말 폐지가 될까요? 그럼 내년에 가상자산 과세가 되는데 그건 정말 과세가 이루어질까요? 당장 어떻게 뭐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엔 그래요. 모든 거에 여러분 기본은 회계입니다. 세금이 중요한 건 저도 알아요. 어저께 그저께 하여튼 계속 저한테 지금 상담 오는 건 고용증대 세액공제예요.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어떻게 합니까? 추징금액을 너무너무 어려워요. 세무사님들이 특히 많이 여쭤보는데 그럼 저도 어떨 땐 즉답하다가 어떨 때는 뭐 밤새 고민하다가 답변 드리고 뭐 이러고 있고요. 다만 역시 기본은 회계입니다. 그래서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은 애정을 갖고 강의하는 게 바로 요 IFRS 입문이에요. 회계 입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는 이제 뭐 바로 하겠지만 여러분이 알아주세요. 입문이란 이 과정의 특징은 여러분 1번 회계를 평생 처음 듣는 분이 처음 해보는 분이 이 듣는 수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 조세통남사에 다른 강의가 있잖아요. 기초회계 실무라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정민웅 회계사님인가 이분이 하실 텐데 별도의 책이 있건가 그런 책들이 평생 회계를 처음 배우는 분, 자산부채 자본을 몰라, 차변 대변 왼쪽 오른쪽을 몰라. 그렇죠, 여러분? 그런 분이 듣는 바는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거 정말 생기초인 분들, 처음 배우는 분들은 여러분 그런 수업을 들으시는 거고요. 이건 이미 대학교 때
또는 사회 나와서 회계가 뭐야, 차변, 대변이 뭐야,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다 알아요. 어느 정도 전표도 좀 끊을 수도 있고 그래요. 증빙도 알고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데 지금 회사를 들어갔는데 이미 들어왔는데 그게 IFRS라는 국제회계 기준을 하는 회사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죠? 국제회계 기준이 IFRS인데 이건 상상을 초월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입문은 뭐냐면 본인이 다니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전반적으로 좀 이해를 하자.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돼 있나 우리 회사는 손익계산서는 어떠나 이런 걸 보면서 의미가 뭐고 이걸 어떻게 내가 분석할 건가 이게 먼저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국제회계 기준 하는데 입사해도 여러분이 전체 계정을 총괄하나요? 그거 아니잖아. 일부 계정만 하잖아. 그럼 그거 하다 보면 내가 유형자산만 맡았어. 뭐만 판관비만 했어. 그냥 시간이 그냥 가요. 전혀 몰라 다른 계정 과목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어 공부하라는 사람도 없어요. 하다가 못하면 너 나가라 이제. 또 새로운 사람을 충원해요. 이런 건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윗분들에게 내가 들어왔으니까 날 가르쳐줘요. 시스템으로 내가 잘할 수, 그건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사회가 아니야 지금. 그렇죠? 그냥 여러분의 혼자 힘으로 회계를 잘하고 극복해서 전체적인 걸 잘하고 이런 관리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교육기관이 여러분을 도울 거고요. 제가 여러분을 도울 거예요. 그 과정이 입문이에요. 그러면 회계사님 구체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는 하죠. 근데 너무너무 구체적인 거 상환전환 우선주는 어떻게 회계 처리해요? 전환사채를 상환하거나 중도 조기 상환하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데요? 이런 것들 이거 얼추 다 가르쳐 드리는데 입문도 중급회계라는 과정이 있죠. 그건 디테일한 회계 처리를 가르칩니다. 자, 칠판 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과정이 입문이라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요걸 16시간을 제가 강의를 지금부터 하죠. 교과서는 이렇게 IFRS 재무회계 실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 사셔야 됩니다. 이 책 사주세요. 제가 죽을 만큼 썼어요. 2022년 판이에요. 그러면 이 책으로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건 정말 거의 얼추 뭐예요, 여러분? 완벽하게 아실 거라고 봐요. 잘 아실 거예요. 그죠? 흐름을 알아. 이해가 돼. 그 다음에는 중급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보통 중급회계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여러분 이게 24시간짜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정말 기초적인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이렉트로 있잖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진짜 그냥 상환전환 우선주가 발행되면 어떻게 해요. 징글징글하게 어려운 얘기들을 정말 다 할 거예요. 회계는 중급에서 잡는 거예요. 근데 입문을 안 듣고 중급에 오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절대로 못 따라가요. 여러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16시간 허비가 아니에요. 16시간 제발 듣고 중급으로. 그 대신에 이 오는 과정이 너무 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올해 안에 중급까지 다 들어주세요. 그러면 어디 가서 회계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하지 않아요. 고생하지 않아요. 되셨죠? 근데 회계사님 프로그램에 고급 회계라는 건 뭐 고급 회계는요. 얘네들과 좀 다른 거예요. 이 고급은 특수한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지분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연결 재무제표 만드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 더 합병을 가르쳐 드릴게요. 요 세 가지를 우리는 고급 회계라고 불러요. 고급 회계.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당장 너 연결 재무제표를 담당해라. 연결을 만들어라. 그러면 지분법과 연결을 같이 하셔야 돼요. 같이. 그래서 이 과정을 들으시면 되니까 여러분이 고급은
물론 어마무시하게 중요하고 들으면 좋지만 아직 연결을 담당하지 않는다. 그러시면 고급은 천천히 들으셔도 돼요. 다만 요새 뭐 M&A잖아요. 얼마나 많은 M&A라는 말이 나와. 회계사님 저는 그런 거 하고 그럼 바로 들어요 고급을. 어때 뭐. 아직껏 뭐 그럼 올해 고급까지 다 듣지 뭐 그죠? 그래 봐야 얼마예요? 그래 봐야 지금 몇 시간이야? 56시간인가? 그런데 요건 아직도 조세통남사와 합의를 안 했습니다만 제가 가장 또 중요하다라는 게 하나가 요걸 계정 과목별 회계와 세무 처리라는 또 요건 또 별도의 교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참 별도 교재료예요. 지금 참 요 조금 전에 봤던 IFRS 재무 실무로 인문과 중급을 동일한 책으로 해. 여러분 빨리 좋죠? 책 안 사도 되잖아. 하나 책으로 하니까. 고급은 별도 책이고요. 요 계정 과목별 회계와 세무처리라는 것도 별도인데 혹시 이게 저희 조세통남사와 합의가 되면 요것도 24시간으로 할게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 회계 처리에 따르는 세무 조정을 배우는 시간이라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토탈 80시간이 이게 제가 준비하는 패키지라는 거예요. IFRS 패키지예요. 되셨죠? 요 국제회계 기준을 요렇게 80회를 들으면 된다. 80시간을. 그중에 물론 핵심은 중급회계고요. 제가 나중에 할 때 중급회계를 한 최소한 3회에서 5회 정도를 반복해서 들으라고 할 텐데 여러분 이런 식을 조급해하지 마요. 한 2년에서 3년 사이에 다 듣지 뭐. 그러시면 여러분 아마 누구도 여러분을 무시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어떤 꿈꾸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입문이지만 여러분 입문을 듣다 보면 회계사님 이게 입문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좀 어렵네요. 그럼요. 기초회계가 아니라니까요. 국제회계라는 거를 들어가는 거지 차 대변인 모회를 항의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반드시 나는 회계학을 처음 들어요. 그러면 이걸 잠깐 스탑을 하시고 기초회계라는 과정을 듣고 그 다음에 IFRS 입문 이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이게 이런 교육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딱딱 이게 난이도가 딱 구분되지 않아.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뭘 들으면 맨날 쉬워. 못하는 사람은 맨날 어려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이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구체적으로 세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써드리면 이 앞에 뭐가 있다? 정말 순수한 기초회계라는 게 있다. 이거를 듣고 입문 듣고 중급 듣고 고급은 듣고 싶을 때 듣고 여러분이 나중에 그죠? 세무팀이나 과장이 되면 이것도 당연히 들어야 된다. 이런 식을 지금 회계사님이 2, 3년 정도에 이걸 마스터하면 내가 잘할 수 있다네. 그럼요. 진심입니다. 여러분 바뀌실 거예요. 되셨죠?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부터 입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교재가 몇 페이지에 있을까요? 여러분 28페이지 빨리 펴주세요. 여러분 저 잠깐 빠져나갔죠? 자, 이제 제가 좀 편해졌죠?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실 거. 저는 원래 벌써 한 20년 됐나요? 양복을 입고 강의하지 않습니다. 이건 죄송한데 그냥 저의 컨셉이에요. 그냥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몇 살인지 또 궁금하신 분이 있겠네요. 여러분 저는 회계사입니다. 이항수라고 하고요. 공인회계사를 올해 2022년 현재 횟수로는 39년 차 회계사입니다. 와, 정말 고참이죠. 만으로 38년 했습니다. 나이가 대충 몇 개인지 아시겠네요. 창피해서 나이는 말하기도 싫은데 꽤 오래 했죠. 그래서 회계사는 저는 2000번대라 저보다 번호가 빠른 회계사님은 거의 없어요. 다 은퇴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강의를 한 지는 33년째인 것 같네요. 매일 눈 뜨면 일어나서 하루 8시간씩 월화수목금 또 월화수목금 1년 내내 이런 걸 30년을 넘게 했는데
여러분이 아는 다른 사람과의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이 아는 어떤 유명한 회계학의 강사들이 있어요. 회계사들 누구누구 뭐 김모숙이 요새는 그 시대마다 다른데 그런 분들은 수험생을 가르치는 회계사들입니다.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 그렇죠? 저는 30년을 실무자님들만 모시고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실무자님들을 강의할 때 그냥 제 자존심이니까 이해해요. 저보다 쉽게 재밌게 회계를 전달할 수 있는 강사가 있다? 저 안 믿습니다. 그냥 없어요. 누구도 저 못 이겨요. 제가 탁구를 좋아하는데요. 요새 어떤 프로그램에 우리 배우 중에 조다란이라는 배우가 탁구를 제일 잘 쳐요. 연예인 중에. 강호동이라는 사람과 탁구샵을 하는데 물어본 거야. 강호동 씨가 당신을 이길 확률이 있어 했더니 이 사람 보면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없어요. 확률이요? 없는데요. 제가 질 수 없다라는 거. 아 멋있잖아요. 나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 미안해요. 뭐 제가 그분은 아니어도 회계학세법 강의에서 실무자님들을 하는데 저보다 회계세법을 강의를 잘할 수 있다. 저 안 믿어요. 저 안 져요. 여러분 진심이에요. 저 안 져요. 저 믿으셔도 돼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 주셔도 돼요. 제가 나중에 전화번호 알려드려요. 전국에 저 전화번호 아는 사람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저는 모든 수업에서 제 전화번호를 가르쳐드리고요. 뭐 밤에도 오고요. 12시 넘어서도 오고요. 문자도 어마무시하게 전국에서 상담이 와요. 왜요? 무료거든요. 무료니까요. 무료라는 말은 웃긴다. 그냥 제가 진심으로 상담해 드리거든요. 이래서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얼마나 좋아. 저랑 같이 공부하고 저랑 어려운 거 같이 얘기도 하고 저도 또 여러분에게 물어보면서 하나하나 밟아갑니다. 다만 전제가 여러분 제가 이걸 앞으로 몇 년을 더 하겠습니까? 이 강의를. 그렇죠? 부디 제가 은퇴하기 전에 아까 말한 2, 3년을 저랑 원 없이 공부하셔서 아무리 어려운 세상이 와도 여러분은 누구로도 다 여러분을 데려가려고 그러고 회사에서도 아끼는 분이 되셔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60, 70까지 이 사회에 남아서 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진심이에요.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강의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주 고참이라는 거죠. 그런 강의가 또는 너무 늙었다. 아이 이러면 죄송해. 그럼 그냥 은퇴할게요. 여러분이 회계사님 강의 따분해요. 지루해요. 꼰대 같아요. 이러시면 그냥 은퇴할게요. 그러면 해야죠. 뭐 어떡해요. 그렇죠? 저는 꼰대라는 소리를 싫어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도움이 안 된다면 은퇴할게요. 한번 여러분이 판단해 주세요. 여러분이요. 자, 28페이지를 폈어요. 여러분, 그래도 입문이라는 과정의 첫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칠판 쓰지도 마세요. 그냥 칠판만 보세요. 첫 강의니까 할게요. 여러분은 법인이죠. 어떠한 법인에서 오셨어요. 이 법인은 보통 주식회사죠. 물론 여러분 회사에는 주식회사 유한해서 한 명에서 합자회사라는 회사들이 있어요. 또 이런 걸 영리법인이라고 여기서 주정하는 게 상법이죠. 상법이라는 법에서 이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을 만드는데 이 주식회사 등이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상을 초월하게 많습니다. 한 뭐 80만 개 된다고 그러는가? 그 정도로 돼요. 수십만 개 법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회사에는 주변에 뭐가 있어요? 맨날 우리가 말하는 거죠.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요. 이해관계자들이 이 회사랑 관련한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맨날 하죠. 합리적인 여러분 의사결정을 하고자 해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어떤 분이 이해관계자냐면 이 회사를 만든 사람들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주주죠. 그죠? 또 여러분은 뭐라고 불러요? 임직원이죠. 또 여러분의 회사와 거래하는 수없이 많은 거래처들이 있으시죠. 또 돈 빌려주는 금융기관들이 있으시죠. 국세청이라는 과세관청이 또 있으신 거 아시고요. 여러분 투자자들이 있죠. 여러분 이 강의를 저는 대부분이 물론 상장법인에 있는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고 비상장도 뭐 다 되지만 지금 이 시점이 여러분
왜 이렇게 어려워 그러죠? 주가가 대폭락을 했잖아요. 지금도 2600포인트인데 폭락을 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 이 강이 현재 아직도 전쟁이 이루어지고 정말 제가 하나님과 부처님에게 기도해요. 그 불쌍한 분들 더 이상 피해가 없기를. 그렇죠? 왜 그런 나쁜 놈들을 응징을 못할까? 잘 모르겠네요. 이러고요. 전 세계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했고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오고 있죠. 거기에 대한 두려움, 스태그플레이션. 미국이 그죠? 연방 금리를 올릴 건가? 우리나라 그럼 기준 금리도 같이 움직이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불안해요. 그러니까 휘발유 가격이 폭등을 했고 원자재 다 올라가고 이러니 주가는 폭락을 했고 얼마나 어려. 저 도로에 여러분 차가 없어요. 기름값이 거의 1리터에 3,000원 하니까.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여러분의 오너들은 자 어떤 생각일까요? 요새 어렵다. 그냥 뭐야? 아, 우리 회사 주식을 팔자. 남한테 팔고 나 손 띨난다. 아니야. 아예 클로징하자. 문을 닫자. 여러분, 청산과 파산이라는 단어가 어렵죠. 언젠가 배우실 텐데 저한테 청산하거나 파산을 하자. 파산은 망하니까 청산하자. 문 닫자. 아니야. 이럴 때가 더 기회야. 돈을 더 회사에 찔러 넣자. 회사에 더 투자를 해가지고 더 많은 투자를 하자. 이럴 수도 있어요. 빨리 대답해요. 여러분의 오너는 지금 어떤 생각 같아? 그걸 기회로 보는 거야. 문을 닫을 거야. 아예 팔고 튈 거야. 다른 데로. 여러분은 어때요? 이 회사 계속 다녀요? 아니면 사표 내고 다른 데로 가요? 거래처는 계속 외상으로 물건을 줄까요? 아니면 이제부터 회사 어렵다고 물건값을 현금 아니면 안 주겠대요. 금융기관도 대출을 연장해 줄까요? 아니면 연장 없이 상환하라고 그럴까요? 국세청 세무조사는 언제 나올까요? 투자자 여러분이 지금 주가가 2600포인트인데 돈이 있으면 삼성전자 주식을 사실래요? 한번 대답해봐. 8만 원, 9만 원 하던 게 6만 원대야. 여러분이 돈이 있으시면 사실래요? 어렵죠? 의사결정이잖아. 물론 여러분의 대답은 여기사님 돈이 없어요. 맞아. 저도 돈이 없어. 난 돈 있으면 샀을 텐데. 근데 사실 지금 시점엔 돈이 있어도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건 정말로 어려운 결정이에요. 이게 어려운 결정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어떠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의사결정을 하려면 이분들이 이해관계자들이 이 A법인과 관련한 그렇죠? 어떠한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A가 어떤 회사야. 그래서 그걸 여러분 뭘로요? 여러분 그걸 숫자로 달래잖아. 어떤 숫자인데 그 숫자가 바로 뭐예요? 이 기업의 재무 상태는 어떠나요? 이 기업의 경영 성과는 어떻죠? 이런 걸 알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거 모른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게 아니라 흐름 이해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무 상태라는 건 뭐야? 보통 그죠? 보통은 마지막 날 연말에 자산이 얼마고요? 부채가 얼마예요? 그래서 자본이 얼마죠?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이다. 이건 아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죠? 경영 성과는 그죠? 1년 동안 수익이 얼마 팔아서 얼마 들어가서 얼마가 남았죠? 얼마가 손해봤죠? 그죠? 요런 거를 좀 알면 의사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그 양식이 여러분 잘 아시는 FP 재무상태표라는 거고요. 재무상태표가 이런 걸 나타내고 여러분 손익계산서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손익계산서죠.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게 손익계산서잖아. 이 둘을 우리는 FS Financial Statement 여러분 재무제표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28페이지의 의미는 여러분에게 묻는 거잖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여러분 회계는 뭐예요? 회계가 뭐예요? 그러니까 회계라는 건 어떤 게 바로 요게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 상태표와 일정 기간에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 즉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게 회계죠.
회계가 뭐야? 이게 회계지. 어카운팅. 그죠? 어카운팅. 회계라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건 이 회사의 어떤 시점에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 상태표와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를 재무제표를 만들어 달라고요. 이게 회계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만들면 제대로 만들었 날 보는 걸 회계사들이 회계감사라잖아요. 회계감사라잖아요. 그렇죠? 회계감사라고요. 이런 겁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빨리요. 여러분 마음대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들면 안 되죠. 나라마다 뭐예요? 나라마다 뭐가 있다, 여러분? 다 아는 거 회계 기준이 있다. 그렇죠? 보통 어카운팅 스탠다드라고 불러요. 회계 기준이 있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만들면 안 되니까 그 회계 기준에 따라 만드는데 불행한 거죠. 뭐예요? 우리나라는 회계 기준이 여러분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그 두 개가 하나가 IFRS고요. 또 하나가 여러분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에요. 회계 기준. 회계 기준이 왜 두 개가 있을까? 그건 다음 시간에 잡는데 우리는 요 IFRS를 번역을 할 때 이것도 다음 시간에 잡아요.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나라 회계 기준은 국제회계 기준과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 있는데 구분이 뭐예요? 여러분 상장법인들은 무조건 IFRS를 하게 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if want가 뭐예요? 여러분이 원래 비상장법인이면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원하면 비상장도 국제회계 기준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인이 한 80만 개 정도의 기업이 있다라고 보면 IFRS를 하는 회사는 한 5천 개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일반 회계니까 회사 수로는 일반 회계 기업 회계 기준이 훨씬 더 많은데 문제는 이 5천 개가 우리가 아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그죠? 네이버, 카카오 다 여기 있잖아요. 다 여기 있잖아. 우리가 아는 모든 대기업들이 다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국제회계 기준이 훨씬 더 그러고 수강하는 분들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듣는 건 요 국제회계 기준에 대한 회계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일반 기업 회계, 국제회계 기준은 어느 정도 다를까? 여러분 무지하게 달라요. 무지하게 달라요. 어마무시하게 달라요, 여러분요. 회계가 정말 달라요. 두 회계가.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다니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일반 기업 회계예요. 여러분 재무팀이죠. 회계하는 분들이죠. 근데 왜 IFRS만 하시려고 그러세요? 눈초를 똑바로 마주치시고요. 왜 IFRS만 하시려고 그러세요? 우리나라 회계 기준이 두 개가 있다고 그러잖아. 그럼 여러분 둘 다 하셔야 돼요. 다만 지금 여러분은 이 국제회계 기준을 하시는 회사에 다니니까 이걸 듣는 거예요. 그리고 대세가 IFRS니까요. 맞아. 그러나 반드시 언젠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공부하세요. 달라요. 제가 이것도 이 교육기관이 조세통남사잖아요. 저랑 인연도 수십 년 된 교육기관인데 꼭 얘기를 해볼게요. 다시 칠판 왼쪽 잡아줘요. 저는 이 과정을 여러분 똑같이 일반 기업 회계 기준도 개인적으로 똑같이 입문, 중급, 고급, 개정 과목을 강의해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별도 책이 저한테는 있어요. 이 책과 다른 일반 기업 회계를 설명하는 책으로 입문과 중급을 강의할 거고 고급은 똑같은 책으로 똑같은 거라 요거는 그죠? 같은 내용이에요. 왜? 이 고급을 할 때 일반과 국제를 한꺼번에 설명해요. 개정 과목별 회계세법도 별도의 책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설명했죠. 그래서 혹시 우리 조세통남사 교육기관이 합의가 되면 올해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도 요렇게 80시간인데 요거는 고급을 찍어서 양쪽을 동일하게 써서 요거는 한 번만 놓고 하면 양쪽을 똑같이 쓸 거니까 요것도 그럼 몇 시간이야? 그죠? 64시간인가? 64시간을 제가 강의할 기회가 있다면 국제회계는 이렇게 잡고 일반은 이렇게 잡고 그럼 이렇게 하겠죠. 제가 일반회계 강의할 때 당신들은 일반회계 하는 데를 다닌다. 먼저 이거를 듣고 공부를 한 다음에 IFRS 이 수업을 들어라. 양쪽 다 잘하면 그냥 쉽게 굶어 죽지 않는다. 여러분 무조건 누군가가 찾는다. 이렇게 강의할 거예요. 물론 교육기관이 허락을 안 해주면 이 강의를 못 할 거고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일로 오세요. 회계사님, 회계 기준이 두 개가 있고 우리는 지금 국제회계인데 상장법인이나 규모가 큰 회사들이 IFRS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걸로 그러니까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즉 재무제표를 여러분 잘 봐요. 완벽하게 만드는 게 제가 뭐다? 요 중급회계까지의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미안해 합쳐서 40시간이죠. 한 번 들어서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제가 맨날 보통 말하는데 중급 회계는요 24시간짜리를 최소한 3회에서 5회 정도를 들으셔야 돼요. 24시간짜리를 반복해서 5번을 들으라고요. 뇌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면 IFRS는 안 돼요. 왜요? 회계는 외워서 하는 학문이 아니에요. 머리가 움직여야 돼요. 책에 없는 것들이 튀어나와요. 이 말 이해하세요? 한 번에 하루아침에 회계는 절대로 다시요. 여러분 세법은 하루아침에 잘 돼요. 세법은 하루아침에도 전문가가 돼요. 회계는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 뭐다? 지치면 져요. 지치면 집니다. 지치지 마요. 천천히 늘어. 그래서 2, 3년이 걸려. 계속 듣고 또 듣고 개정판으로 듣고 또 듣고 이러면 움직여요. 그런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 목표 국제회계 기준을 하는 회사에 다니시는 분이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완벽하게 재무상태랑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서 회계사가 감사가 와도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이 완벽해요. 재무제표가 너무나 완벽하네요. 수정사항이 없네요. 그게 제 여러분 이런 분이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를 배울 겁니다. 그럼 보나마나 한 장을 넘기시면 재무상태표가 나오네요. 그렇죠? 재무상태표가 여러분은 이미 기초를 알아서 왼쪽에 자산이 있고 유동과 비유동이 있고 오른쪽에 부채와 자본이 있죠. 여러분요. 이 정도는 아시는 분이고요. 오른쪽에 포괄자 빼고요. 포괄자는 빼고 그냥 손익계산서 그렇죠? 수익에서 비용에서 단기순이익까지 나오는 게 손익계산서다. 자 그러면 첫째 시간이니까 또 빨리 살짝 이제 저만 지우는 거.